자, 로저스의 루틴 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은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소음으로 가득 찬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이 침묵의 시간, moment of silence, 이것을 로저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색, wonder보다는 정보, information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침묵, silence보다는 소음, noise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극히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침묵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invisible gift, 보이지 않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상에 서서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이라는 침묵의 선물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침묵을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를 지금의 나로서 있게 해준 모든 좋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침묵은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었죠. 그의 침묵은 묵상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는 감사할 일과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로저스 아저씨가 레스토랑에서 그 기자와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제안하지 않습니까? 너를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1분만 침묵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1분이 흐르는 동안 둘러선 식당의 다른 사람들도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조용하게 침묵합니다.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침묵은 여유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빨리빨리라고들 합니다.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그 덕분에 한국인들의 일처리 능력, 인터넷 그 와이파이 속도는 정말 뛰어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빨리빨리 이런 조급증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잃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버려요. 침묵을 갖는 여유는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너무 급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 최연소 입학, 뭐 조기 그렇지만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말을 쓰면서 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미처 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대신 막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점심으로 뭐 먹고 싶니? 하고 물어본 뒤에 아이가 뭐 먹어야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짜장면이지? 짜장면 2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한 5초, 10초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을 인자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에는 영상이 뜨질 않는다고 했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 둘, 셋, 넷 여유를 좀 가지면서 카운트를 한 10개만 해보십시오.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스릴을 원한다고 생각하죠. 잠시도 가만 못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서 막 롤러코스터 태워주고 빠른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스릴 전의 평안함이에요. 미스터 로저스 아저씨의 그 어린이 프로그램이 33년이나 했는데 똑같은 루틴이 계속돼요. 문 열고 들어오셔서 양복 그 자켓 벗어놓고 가디건 입으시고 신발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대사도 너무 천천히 해서 야, 저 지루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걸 지켜보는 아이들이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빨리빨리 뭘 하라고 몰아붙이는데 거기서 꼭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탄은 자꾸 스릴을 주고 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부모는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검색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색과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침묵과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죠. 책에 적힌 글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문단과 문단,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백이에요. 책을 많이 읽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읽은 것을 두고 사색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의 질문에 그것이 있었어요. 한홍 목사님이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50대 중반의 한홍이 타임슬립으로 시간을 돌아가서 30대 중반의 한홍을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때 조금 생각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가 30대 초반에 저에게 가서 한마디 조언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이 프레드 라저스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30년 정도 되는 제 개인의 목회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의 정통 장로교회 교단의 전신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거기서는 보수 신앙에 정말 아성답게 신학적인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또 대학교 때는 UBF 출신 전도사님한테 아주 제자 훈련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강하게 그 사회 부조리를 공격하고 부적절한 신학을 노선을 비판하면서 엘리트로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을 시키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때 맡았던 젊은이들을 야단치면서 또 깎아주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목회를 20대 초반에는 자꾸 답습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30년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라저스 아저씨처럼 한 영혼을 기다려주고 침묵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목회 인생에서 아쉽고 실수했던 것들은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나왔어. 새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들과 물리적인 접촉을 많이 못하면서 저는 그 점을 더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라저스 아저씨의 그 프로그램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Can you be my neighbor? 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한 거예요. 그분은 33년 동안 방송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평가 위주로 몰아붙이는 엘리트 교육과 반대 접점에 서서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는 것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당신 같은 아내와 사는 남편이 얼마나 복받았나요? 당신 같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는 얼마나 복받았나요? 그렇게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용기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한참 심하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도 그는 처음으로 TV 프로그램에 흑인 분을 초대해서 함께 물에 발 담그고 이렇게 대화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흑백 갈등의 그 편견을 깨는 용기도 보여주었어요. 라저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뉴젠 가정 안에도 이런 침묵과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집으로 신방 오신다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고 선물임을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애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애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침묵과 여유 속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조건적이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젠 가정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따뜻한 가정, 서로의 감정과 사랑을 스스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여유와 침묵은 정직한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어린이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미스터 로저스 아저씨의 프로그램은 아주 무거운 이슈들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의 그 미국의 아주 핫 이슈였던 베트남 전쟁, 급증하는 이혼율, 대통령 암살, 낙태, 인종차별 같은 어른들도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하는 예민한 주제들을 그냥 정직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저스는 어차피 어른들의 사정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로저스는 아이들이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겪게 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어른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텐트를 칠 때 텐트 조립이 잘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어른들도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정직에 기초해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녀와 소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녀도 부모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겠죠. 결국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와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걸 두고 소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아주 attentive listening,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각각 나와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내가 그들과 같은 직업이나 경험의 선배라고 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100% 이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다 해봐서 알아 이런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대학 청년 시절은 오래전 우리가 겪었던 대학 청년 시절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툭 하면 라떼는 말이야. 나 어렸을 때는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겪은 고생에 비하면 너희는 완전히 거저먹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해야 되는 세대예요. 우리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스트레스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하는데 그것은 stand under, 그들 밑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솔하게 자기의 생각과 고민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줍시다. 여유를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오늘 학교 어땠어? 너 어떻게 지내니? 시험 잘 봤어? 이런 식의 대화를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정직하게 말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 진솔한 대화에 귀를 기울여 줄 때 가정은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힐링이란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인생이 힘들지만 요즘 애들도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줄 때 속으로 아까 가르쳐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한 10초만 기다려주는 습관을 하십시오. 나의 감정도 가라앉고 아이들에게도 여유가 생길 거예요.